자, 사건과 경우의 수, 요거부터 볼 텐데, 뭐, 사건이 뭔지 경우의 수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요것만 좀 밑줄 쳐놓읍시다. 자,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해야 한다. 요것만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만. 자, 앞으로 숫자들을 열심히 구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구하는데, 이거는 잘 구해. 그러니까 빠짐없이는 잘 구하거든? 빠뜨리는 건 없이는 잘 구하는데, 중복을 해서 2번 세주거나 3번 겹쳐서 세줘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어. 했더니, 2의 눈과 3의 눈이 2의 눈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2의 눈은 3개 나오죠. 2, 4, 6. 그 다음에 3의 눈은 이제 2개 나오지. 3, 6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몇 가지라 했을 때 5가지라고 한다고. 이 5가지가 아니라 얘는 4가지죠, 4가지. 왜 그럴까요? 6이 겹치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릴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좀 말이 긴데, 이것만 봅시다.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거 밑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줄 치시고, 여기다 동그라미는, 더하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두 사건, 두 일이 동시에 안 일어날 때는 우리는 이거를 더한대요. 자, 예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주사위를 하나 던져. 근데 하나는 2 이하야. 그 다음에 하나는 4 이상이야. 그럼 얘들아, 주사위가 2 이하면서 4 이상일 수 있니?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렇죠? 주사위가 1, 2, 3, 4, 5, 6인데 1, 2 아니면 4, 5, 6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2가지, 3가지를 더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근데요, 밑에는 동시에 라는 거 밑줄 치고 곱하기. 동시에 곱하기.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다 했을 때,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게요. 서로 연관이 있을 때, 또는 뭐 서로 영향을 줄 때, 요럴 때는 곱한다고 합니다. 자, 그거 쓰면서 들어보세요. 밑에 이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자, 얘들아, 주사위가 이제 1, 2, 3, 4, 5, 6 2개씩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이제 왼쪽 주사위에서 2가 나왔다 쳐봐. 2. 근데 오른쪽 주사위에서 꼭 1이 나와야 되고 이런 법칙 있니? 그런 거 없지 않아? 그냥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왼쪽에 1이 나왔을 때, 오른쪽은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죠. 왼쪽에 2가 나왔어. 오른쪽은 또 마찬가지로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왼쪽에 6가지 나와요. 오른쪽에도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36가지예요.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더하고 곱하고인데, 님들아 이거 보면 문제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풀어 이거 문제. 자, 얘는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보세요. 경우의 수는 이런 단원입니다. 얘는 이것만 봐서는 이제 절대 못 풉니다. 자, 1번 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인데, 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려면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1하고 6?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2랑 또 3, 4 있을 거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그럼 4, 3은 3, 4랑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안 겹치는 건가요?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봐봐. 이 3, 4는 왼쪽 주사위가 3이고 오른쪽 주사위가 4인 거야. 근데 이 4, 3은 왼쪽 주사위가 4고 오른쪽 주사위가 3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아셨죠? 이거는 다른 경우고, 또 그러면 얘도 5, 2도 다른 경우고 6, 1도 당연히 다른 경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경우니까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얘는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노가다라고 하죠. 하나씩 다 찾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뭐라고 써놓으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단위가 큰 것부터 계산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뭐 비슷한 말 써놓으셨던 분은 안 써놔도 됩니다. 자, 편의점에서 400원짜리 사탕 하나 살 건데요.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4개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탕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를 구할 건데, 자, 얘들아, 이 4개씩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깔끔하게 400원을 내자면 보통 우리 이렇게 내죠. 100원짜리, 50원짜리 있을 때 100원짜리 4개 딱 내고 50원짜리는 안 내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난 잔돈을 털고 싶어서 100원짜리 3개만 내고 50원짜리 2개를 곁들여서 내는 거야. 이렇게 내도 400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예 나 50원짜리 다 쓰고 싶어서 100원짜리 2개만 내고 50원짜리 4개를 다 써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건 될까요? 난 100원짜리 하나만 쓰고 싶은데 근데 5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요, 지금? 4개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6개가 필요한데 6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낼 수 있는 방법의 숫자가 없네요. 그럼 총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근데 내가 지금 할 때 50원짜리를 기준으로 생각했었나요? 아니면 100원짜리를 기준으로 생각했나요? 1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무조건 단위가 큰 것부터 항상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단위가 큰 것부터.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봅시다.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6인데 자, 얘들아. 아까처럼 이제 나오는 수의 합이 5인 걸 먼저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4가지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얘가 두 숫자를 더했을 때 딱 5지 저게 6이 될 수 있니? 1하고 4랑 더했을 때 6이 안 되잖아. 뭐 제가 컨디션 좋으면 막 6되고 이렇지 않죠, 그쵸? 내 키 마냥. 나는 키가 컨디션 좋으면 78, 79까지 가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76 정도인데 아무튼 약간 늘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176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네. 자, 근데 얘 이제 그럼 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2, 4, 그다음에 3, 3, 4, 2, 5,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총 5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 또 하나. 자, 3, 3이 있죠. 근데 요거는 3, 3은 그냥 하나만 써주는 겁니다. 이거 2개 써주시면 안 돼요. 얘는. 3, 3은 똑같이 하나만 하면 4가지고 5가지니까 총 몇 가지? 9가지. 근데 이제 요것도 봐봐. 둘이 마지막에 더했어, 곱했어? 더했죠. 얘네 둘은 서로 관련이 없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서로 완전 딴판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곱해주는 것도 봐야겠죠. 곱해주는 거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밑에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있고 버스는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또는 버스 둘이 같이 이용 못해요. 기차 또는 버스 하나만 탈 거예요.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밖에 없겠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렇게 됐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는 경우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곱하는 게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놀이동산 입구 뭐 에버랜드라고 쳐봅시다. 에버랜드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입구서부터 매점까지 가는데 매점까지 가는 길이 총 몇 가지예요, 여러분? 5가지죠? 5가지.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요. 5가지.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두 번째 배운 사람이 4가지, 3가지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자, 아무튼 5가지요. 그 다음에 매점에서 관람차까지는 몇 가지예요? 3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입구에서 매점까지 여기로 왔어. 이렇게 딱 왔어. 그래서 매점에서 추러스를 샀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관람차까지 가는데 나 여기로 왔다고 나 무조건 일로 가야 되나? 아니죠. 나에게 선택지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다 3가지씩 있겠죠. 그래서 얘는 둘이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곱해줘.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 15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우리 곱해봤습니다. 자, 곱하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아래쪽에 보세요. 동전 2개 주사위 하나래요. 자, 동전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죠? 동전은 나올 수 있는 게 앞 아니면 이렇게 뒤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렇죠? 주사위는 몇 개가 있을까요? 6개 있죠. 선택지로 봤을 때 6개가 있죠. 1, 2, 3, 4, 5, 6. 자, 봐봐.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얘는 앞이 나오면 뒤가 나와야 되고 뒤가 나오면 앞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예요? 2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앞, 뒤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사위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된대요? 주사위는 짝수가 나와야 된대요. 짝수. 자,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가지 있겠죠. 자, 동전에서는 앞뒤 아니면 뒤앞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주사위에서는 3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앞뒤가 나왔어. 근데 꼭 반드시 뭐 2가 나와야 되나요? 그런 거 없죠. 2 나올 수도 있고 4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곱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더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예. 완전히 관련이 없을 때만 더하는 거고 대부분 다 곱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6가지. 됐을까요? 194쪽. 시간 줄 때 안 풀면 다 숙제예요, 이거. 자, 194쪽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봅시다. 자, 줄 세우는 거 해볼 건데, 요거 일단은 기본으로 세워보는 거 다 세워보는 거 해볼 거고, 뽑아서 세워보는 거 해볼 거고, 이웃해서 세워보는 것도 한번 다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5명을 세워볼게요, 5명.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얘네 5명에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의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의자. 자, 의자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앉을 거야?를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볼게. 근데 첫 번째 자리에 아무도 일단 앉은 사람이 없으니까 A, B, C, D 이 중에 아무나 다 앉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올 수 있는 사람은 5명이 올 수 있죠. 5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올 수 있어. 그래. 그래서 한 명 앉았어,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몇 명이야? 4명. 이제 4명이서 얘기하겠지. 그러면 두 번째 자리 누가 앉을래? 뭐 네가 앉을래? 내가 앉을래?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4개가 있어요. 그래, 또 하나 이제 D가 앉았다 쳐보자. 그럼 또 3명이 얘기하겠죠. 세 번째 자리는 누가 앉을래? 하면 선택지는 총 3가지고 다음 선택지는 2가지, 마지막 한 사람은 요거 하나만 남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연관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싹 다 곱하시면 이게 몇 가지냐면 120가지고요. 요게 이제 줄 세우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줄 세우는 방법 볼게요. 얘는 7명을 전체에 세우잖아? 그러면 그냥 7부터 6, 5, 4, 3, 2, 1 이렇게 그냥 쭉 다 곱하면 돼요. 어디까지? 1까지 딱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 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 노란색으로. 보여요? 노란색? 요거 보면 n부터 1까지 쫙 다 곱하고 있지, 그치? 그냥 그 소리야. 7명이면 7부터 1까지, 6명이면 6부터 1까지, 4명이면 4부터 1까지 쫙 다 곱해달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중에서 3명만 세워볼게. 3명만. 자, 자리를 6개 놓는 게 아니라 3개만 놓을게. 자, 그러면 요거 사자면 A, B, C, D로 하자. 이제 얘네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리 누가 앉을래? 하면 6명 중에 한 명이 오겠지, 누군가. 그럼 6명. 이렇게. 6개 중에 하나. 해서 얘가 딱 앉았어. 그럼 이제 또 5명에서 얘기를 하겠죠. 5명에서 이 다음 자리 누가 앉을래? 이렇게. 그러면 얘는 5가지일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4명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마지막 자리 누가 앉을래? 그래, 내가 앉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더 이상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딱 곱해주는 거야. 6, 5, 4까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n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하면 n 곱하기 n-1이라 되어 있잖아. 근데 요거 막 문자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4명 중에 2명이라며.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4명, 두 번째 자리에 3명까지만 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딱 끝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위에 거는 전체를 다 곱했지. 전체를 딱 다 곱해. 근데 얘는 지금 다 곱하는 게 아니라 2명이면 2개, 그 다음에 3명이면 딱 이렇게 3개까지만 이렇게만 이제 곱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8명이 있어요. 8명. A, B, C, D, E, F, G, H까지 8명이 있다 쳐봅시다. 근데 이 중에서 4명이 앉을 거야. 이렇게. 자, 4명이 앉을 거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8명. 두 번째 자리는 7명. 세 번째 자리 6명. 네 번째 자리는 까지밖에 못 오고 끝나겠지. 하면 얘네들만 딱 곱해주면 돼. 8, 7, 6, 5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쫙 다 곱해주시면 요게 바로 몇 명을 줄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옵션도 없이 그냥 줄만 세우는데 얘는 전체를 다 세우는 거고 요거는 그 중에서 몇 명만 세우는 거야. 이렇게 뭐 2명이든 3명이든.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줄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야. 근데 나 누구랑 땡땡이랑 나 친한데? 나 땡땡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얘랑 같이 쓰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 친구끼리. 그래서 다음 거 보세요. 이웃해서 서는 경우를 한번 볼 겁니다. 이웃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6명이 줄을 쓸 건데
A와 B 있죠. A와 B. 이 A와 B는 꼭 반드시 같이 서야 된다 해볼게. 그런 거 이제 이웃해서 쓴다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A랑 B 니네 같이 서야 되니까 자, 둘이 껴안아. 둘이 껴안아. 이렇게 딱 묶어버립니다. 자, 묶고 나서 나 한 명이고 뭐 딴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이렇게 딱 껴안으면 얼핏 보기에 한 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 취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6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5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는 한 묶음이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총 5명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했던 겁니다. 5명을 줄 세워야 되는 거. 5, 4, 3, 2, 1 이렇게 다 쭉 곱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껴안기 껴안았는데 사실 얘네가 둘이 한 명인가요?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서로 다른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앞에 설 수도 있고요. B가 앞에 설 수도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2 곱하기 1을 써주는 겁니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 6명인데 잘 봐. 이번에는 B, C, D를 3명을 같이 묶어서 세워야 된다고 해볼게요. 3명을. 그러면 이 3명 같이 껴안으라 할게요. 그럼 몇 명 취급할까요? 이거? 얘는 1명 취급하고 나머지 3명까지 플러스해서 4명처럼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4명에서 줄 세워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사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얘네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면 얘네 3명을 줄 세워야 되는데 잘 봐. 3명을 줄 세우려면 세 자리를 놓고 세워야겠죠. 자, 세 자리를 놓고 줄 세우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냥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뒤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자, 이번에는 7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7명. 이 중에서 몇 명을 같이 세울 거냐면 4명을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4명을 묶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4명, 이 묶음은 그냥 한 명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명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총 4명인 거 보이시나? 이렇게? 그러면 4, 3, 2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가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그럼 얘네를 또 줄 세워야 되는 거잖아. 4명이서 줄 세우려면 4, 3, 2, 1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전에 전체를 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몇 명만 뽑아서 세웠고, 그리고 지금은 이웃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요 컨셉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생각 딱 가지고 문제 보러 갈게요. 자, 넘어가셔서 197쪽 한번 보세요. 197. 자, 197쪽에 1번부터 갑니다.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여러분, 5명이 있어요. A, B, C, D 5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5명 중에서 4자리에만 앉힐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5명. 그 다음 두 번째 앉을 수 있는 사람은 4명. 세 번째는 3명, 네 번째는 2명. 이렇게 되겠지. 얘네를 싹 다 곱하면 답은 1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여기 밑줄. 선생님이 두 번째 서는 경우의 수에 밑줄 치세요. 밑줄.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요, 있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면, 뭐, 월드컵 같은 것도 보면, 막 경우의 수 이런 거 따지지 않나? 그런 거, 뭐, 본 적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경우의 수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 여기일까? 이걸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느낌인데, 이런 거야. 내가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넌 무조건 여기 앉아. 또는 넌 무조건 첫 번째 서. 넌 무조건 마지막에 서.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계산을 안 해줘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4명이 있죠. 이렇게. 근데 티처가 어디 있어야 된대요? 티처가 두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티처를 여기다가 딱 그냥 자리 박아놓으세요. 이렇게. 티처. 근데 티처를 여기다 놓은 거는 내 의지인가? 아니거든.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시킨 거야. 자, 이렇게 딱 놔. 티처 놔. 그러면 너희가 할 거는 뭐냐면 얘네 학생 3명 있잖아. 학생 3명. 요 3명만 줄 세워주면 돼. 자, 이 3명 줄 세우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 2, 1 하면 총 몇 가지냐면 6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웃하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이 5명을 한 줄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요 A, B를 어떻게? 하나, 둘이 껴안으라고 하고 총 몇 명 있는 거 취급? 4명 취급을 하시면 4, 3, 2, 1이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2 곱하기 2,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몇 쪽이냐면 195쪽입니다. 자, 195쪽 자연수의 개수 요거 이제 볼게. 자, 자연수의 개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거고 첫 번째는 0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따라가면서 보세요. 일단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런 숫자들만 있다는 소리예요. 1, 2, 3, 4, 5. 그러면 이 1, 2, 3, 4, 5 요걸 갖고서 자연수를 만들 건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는 줄 세우기랑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 자, 이거 숫자 5개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5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올 수 있는 카드 1, 2, 3, 4, 5 중에 하나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네 번째는 2가지. 다섯 번째는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아까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말 똑같아요.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개수 전부 다 줄 세우기랑 같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하나 해줄까 그러면? 자, 1, 2, 3, 4, 5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몇 개?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지. 그럼 총 선택지 몇 개? 5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는 얘는 하나 이제 온 거 빼고서 4개,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줄 세웠던 거랑 그거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랑 연관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밑에 이제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예시 1에서 7까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2장을 뽑을 거래. 1에서 7까지면 7장이죠. 7장에서 이제 2장을 뽑을 건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7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7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온 거는 못 옵니다. 그래서 못 온 거 빼면 6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42가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줄 세우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테마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0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0을 포함하는 경우. 자, 아까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 카드들이 전부 다 자연수였죠. 자연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0을 하나씩 꼭 껴서 줄 겁니다. 0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상황이 좀 바뀌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0을 꼈을 때 이야기예요. 자, 카드가 0, 1, 2, 3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근데 내가 세 자리 숫자, 4까지 해보자.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아까는 그냥 이렇게 했다고. 맨 처음 자리에는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와도 돼요. 이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얘 0으로 시작할 수 있나요, 이거? 이거 0으로 시작을 못 하죠.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얘는 0이 못 와요, 이거는. 그러면서 올 수 있는 게 4가지밖에 안 됩니다. 0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 2, 3, 4 요 중에 하나 오겠지. 됐을까요? 1, 2, 3, 4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래, 한 장은 제거했다 이거야. 한 장은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들을 볼 텐데 자, 두 번째 여기서는 0이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얘는 0이 와도 상관이 없고 다른 숫자 아무거나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요거 뭐 하나 지워졌다고 쳤을 때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것만 이 맨 앞자리, 여기 맨 앞자리만 조심하면 돼요. 이 맨 앞자리가 아까는 5, 4, 3이었지만 지금은 얘는 4, 4, 3이라는 거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요건 0이 포함됐을 때 요거 앞에 거 바뀌는 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 됐을까? 됐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됐어요, 여러분? 이해 다 됐어. 넘어가도 돼요. 자, 밑에 보세요. 0부터 6까지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 7장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건데, 자, 얘도 이제 자리 2개 만들어 봅시다. 카드는 7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 7장 중에서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7장이 아니죠. 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장밖에 못 오죠. 얘는 0 빼고 6장밖에 못 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봐. 얘는 지금 아까 전에 뭐 0, 1, 2, 3, 4, 5, 6이 있었을 때 뭔가 한 장이 뽑혀 나갔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6장이 남았는데 아까는 0이 안 돼서 0을 제외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자리에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0이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6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해서 이렇게 0이 나온 경우에는 맨 앞자리를 조심하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문제로 가서 몇 개 좀 봅시다. 몇 쪽이냐면 198쪽 한번 보세요. 자, 198쪽에 0, 1, 2, 3, 4 숫자가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두 개를 구해볼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볼 거고 두 번째는 두 자리 짝수를 구해볼 겁니다. 자, 자연수부터 가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 1, 2, 3, 4, 5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뽑을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거는 다섯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올 수 있겠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야. 이 두 번째 자리는 얘네들 중에 뭔가 왔을 거 아니니 하나 뭐 지워. 하면 올 수 있는 거 4개고 얘네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20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20개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는 뭘 구할 거냐면 자연수가 아니라 짝수를 구할 거예요. 짝수. 자, 짝수라고 하면 맨 뒤에 있는 자리가 어떤 숫자들이 와야 되냐면 2, 4, 6, 8, 0 이런 애들이 나와야지 우리 짝수라고 부르죠. 짝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순서를 잡을 때 우리 계속 이렇게 했거든. 앞에서부터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계속 앞에서부터 갔죠. 근데 지금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짝수라고 하면 맨 뒤에 있는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중요하니까 이 맨 뒤에 있는 것부터 결정을 해보자. 자, 얘들아 1, 2, 3, 4, 5 중에서 짝수가 어떤 거예요? 이거? 짝수가 2랑 4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지? 2랑 4. 그러면 얘는 맨 뒤에 올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2나 아니면 4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나 4 둘 중에 하나가 뽑혀 나가겠지. 그러면 카드가 5장이었잖아. 1, 2, 3, 4, 5. 근데 그 중에서 2나 4 둘 중에 하나 뽑혀 나갔어. 예를 들어 4가 뽑혀 나갔다 쳐봅시다. 그러면 남은 카드 몇 장이에요? 남은 카드가 총 4장이죠. 하나, 둘, 셋, 4개. 1, 2, 3, 5. 총 4장입니다. 자, 짝수라고 해서 앞에 홀수 못 오는 거 아니죠. 10도 짝수니까. 그쵸? 그 다음 30도 짝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뽑힌 그 카드 말고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총 하나, 둘, 셋, 4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요거 둘이 곱하셔야 되니까 답은 8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밑에 풀이에서는 이렇게 안 풀고 있습니다. 이 밑에 풀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다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곱셈으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0을 포함하지 않는 걸 했으니까 0을 포함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0부터 5까지래요. 0,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6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3장을 뽑을 거예요. 3장. 그러면 짠짠짠 하고 만들어 놓으세요. 하고 나서 이런 자연수를 구할 건데 자, 이 맨 앞에는 못 들어간 게 있죠. 뭐가 못 들어가죠, 얘는? 0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맨 앞에는 0을 빼고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가 아무거나 하나가 쏙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냐면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왜냐면 0이 지금 빠졌으니까. 됐죠? 그러면 0 제외하고 이 5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삑 하고 나가겠지. 그러면 남은 카드가 몇 개냐면 4장이긴 한데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까지 다시 부활하면 이쪽은 다시 5장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뭐 또 하나 뽑아놨어. 그러면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선택지가 넷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답을 내면 10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0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이 하라고. 근데 0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0이 들어갔을 때 맨 앞에 있는 게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맨 앞에서 하나를 빼달라. 요것만 딱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만 인지하시고 잘 풀어주시면 모든 경우의 가짓수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그 확인 4번하고 5번 있죠? 2개. 이 2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195쪽.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표를 뽑는 경우 이제 볼 건데, 얘는 또 2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유형이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굉장히 많은 유형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자격이 다른 대표랑 자격이 같은 대표인데, 이 자격이 다른 대표는 이제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반장, 그 다음에 뭐 부반장, 그리고 뭐 서기?
서기가 있나 요새? 뭐 아니면 뭐라 해볼까? 뭐 아무튼 뭐 서기라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튼 얘네 셋 다 다른 거지.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세 명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밑에 거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그 청소 당번을 뭐 세 명을 뽑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반장, 부반장, 서기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근데 이제 청소 당번은 다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요 자격이 다른 대표 있지. 얘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줄 세우는 거랑 또 똑같아요. 자, 5명이 있어요. 5명. 이 중에서 내가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을 건데, 자, 누가 반장할래? 라고 했을 때 5명 중에 한 명이 뭐 지들끼리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5명 중에 한 명이 뽑히겠죠. 이렇게 5명 중에 하나가.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뽑혔어. A, B, C, D 중에 A가 뽑혔다 쳐보자. 그러면 요 A가 또 부반장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부반장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넷 중에서 한 명이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돼요. 얘하고 뭐랑 똑같아요? 앞에서 5명이 있을 때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랑 전혀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자격이 같은 대표 봅시다. 이 자격이 같은 대표는요, 이래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요거를 5명이 또 있다고 쳐볼게. 5명 중에서 청소당번 3명을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1, 2, 3를 놨어. 근데 그래, 이 5명 중에 처음에 그래, 네가 한번 당번해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넷 중에 하나가 네가 당번해봐, 셋 중에 하나가 네가 당번해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뽑힌 게 B, D, E 이렇게 이제 청소당번을 뽑았거든. 근데 내가 청소당번을 뽑을 때 이 B, D 말고 E, B, D라고 뽑으면 이거는 청소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건가? 아니거든. 똑같은 사람이 계속 청소하는 거거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D, E, B 이렇게 뽑아도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죠, 이런 사실에는. 자, 그래서 이거는 B를 먼저 뽑든 D를 먼저 뽑든 E를 먼저 뽑든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얘는 E를 먼저 뽑아도 괜찮고 B를 먼저 뽑아도 괜찮고 D를 먼저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다 자격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거는 그렇지 않았죠. 위에 거는 반장이 누구, 부반장이 누구가 중요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청소당번 1, 2, 3이 어떤 순서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오버해서 세준 거야. 괜히 오버해가지고 더 많이 세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오버해서 세줬으면 중복된 거는 없애줄 겁니다, 지금부터. 자, 없애는 과정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네를 뭐 순서 상관없이 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B랑 D랑 E랑 3명이 뽑혔다 했지. 이 3명이 몇 번째 뽑히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셋이 순서 정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 자, 셋이 순서 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적었죠. 셋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5명 A, B, C, D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얘를 이걸로 뭐 할 거냐면 나눠줄 거예요. 자, 나눠주면 숫자가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근데 이만큼을 나눠주는 이유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주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7명이 있어요. 7명. 그 중에서 2명을 뽑을 겁니다. 7명이 뭐 A, B, C, D, E, F, G, 그러니까 한 3명이라 해보자. 3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처음에 7명 중에 하나, 두 번째 6명 중에 하나, 세 번째 5명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얘네 3명도 다 그냥 자격이 같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네 3명이 막 서로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든 어쩌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됐을까요? 근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얘를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7, 6을 놔둬. 왜? 밑에 3, 1 나누면서 이거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계산하기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얘는 일부러 막 위에 거 먼저 계산하고 막 밑에 거 나중에 계산해서 나눗셈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 거는 7, 6으로 써놓고 밑에 거 이렇게 나눗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눠준다고? 자격이 같을 때 나눠준다고. 자격이 같을 때. 왜 나눠준다고?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줄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갖고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이제 얘도 이제 앞에 거랑 쭉 비교해 보시면 봐봐. 우리가 줄을 세웠지, 처음에 줄을 세우고 나서 몇 명만 뽑아서 세우거나 이웃해서 세웠죠. 그 다음에 카드를 뽑았죠.
카드를 뽑았는데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줄 세우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 한 다음에 뭐 했냐면 0을 포함을 해서 맨 앞자리가 바뀌는 걸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대표를 뽑았죠. 자격이 다른 대표는 아까 뽑는 거랑 똑같았잖아. 줄 세우는 거랑. 근데 자격이 같은 대표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막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알겠어. 처음에 기본 베이스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경우, 기본 베이스, 특별한 경우, 기본 베이스, 특별한 경우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죠. 근데 당연히 시험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이 특별한 경우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0이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거나 또는 이웃해서 줄을 세우거나 이런 경우들에서 나오게 될 테니까 잘 봐두시고, 자, 그럼 요 생각 가지고 와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199쪽 한번 봅시다. 자, A, B, C, D 4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를 한 명씩 뽑는데요. 그러면 반장은 넷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가지. 부반장은 셋 중에 한 명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기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쭉 곱해주시면 4, 3, 12에다가 2니까 24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 자격이 같은 경우 이제 봅시다.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서 이어달리기에 출전할 2명을 뽑는 건데, 자, 이어달리기라고 하면 이제 뭐 단체 종목이니까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7명 중에 2명을 뽑아, 이렇게. 7명 중에. 근데 둘이 뽑혔어, 이렇게. 둘이 뽑혔거든? 근데 이 뽑히고 나서 얘랑 둘 다 이어달리기 선수인 건 맞잖아요. 그쵸? 근데 왼쪽이 먼저 뽑히든 아니면 오른쪽이 먼저 뽑히든 사실 여기서는 별로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2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2 곱하기를 나눠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얘는 총 21가지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요,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필기해 놓으시고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그 앞쪽에 197쪽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거. 197쪽에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내가 동그라미 쳐놓는 거 지금 스크린에. 저거 찾았니? 저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잘 봐요. 6명 중에 3명을 뽑아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기 동그라미. 순서를 정하는 수. 순서에다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 이 문제 말고 방금 전에 한 거는 뭐냐면 그냥 선수만 뽑는 거야. 선수 뽑고 순서 정하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선수도 뽑고 누가 1번을 띄고 누가 2번을 띄고 누가 3번을 띄고도 중요하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아까처럼 ABC랑 뭐 CBA랑 서로 같은 게 아니죠. 얘는 A가 첫 번째 띄고 C가 마지막에 띄는 건데 지금 이거는 반대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합니다. 3명을 뽑을 거니까. 근데 아까 전에 3이 1로 나눴었죠. 그쵸? 근데 이거 왜 나눴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나눴죠. 근데 지금은 순서가 중요하죠. 그럼 이거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엔 나누면 안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는 총 12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순서가 없을 때, 순서가 없거나 자격이 같을 때는 중복된 걸 없애줘야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순서가 중요할 때는 얘를 중복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가지고 잘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넘어가서 조금 어려운 거 2개 하겠습니다. 자, 200쪽 한번 보세요. 자, 200쪽에 있는 이 두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두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발전 문제까지는 처음부터 같이 좀 볼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원 위에 A, B, C, D에 4가지 점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선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선분. 자, 여러분, 선분은 이렇게 그으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그으나 이거 다른가요? 선분이 2개가? 다르지 않죠. 똑같겠죠. 그렇죠? 선분 2개 똑같아요. 그러면 선분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여러분? 2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우리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볼게, 한번. 자, 4명 중에서 2명을 고를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1이 아니에요, 이건. 4 곱하기 3입니다. 4 곱하기 3. 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A, B를 그래 골랐다 쳐보자. 근데 선분 A, B를 그리나 아니면 선분 B, A를 그리나 둘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 얘는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순서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랑 B랑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 곱하기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무슨 컨셉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자, 그럼 밑에도 한번 해볼까? 삼각형. 자,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하죠? 삼각형이?
점이 3개 필요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줄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해줘야겠죠. 3개를 골라야 되니까. 됐어요? 요거 이해됐어요? 근데 삼각형도 봐봐.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BCA랑 삼각형 CAB랑 삼각형 BAC랑 이런 애들이 서로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죠, 그렇죠? 다 똑같은 요거 하나의 모양만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도 점의 순서가 관련이 없습니다. 점의 순서가. 자,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눠줄 거냐면 얘네 3개가 어떻게 뽑히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 3개를 자리 바꿀 수 있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세요가 바로 지금 여기서 해줘야 될 일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왜 나눠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하나 써놓을까요? 순서가 상관없을 때 나누기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순서가 상관없을 때 나누기. 순서가 상관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안 돼. 아셨죠? 자, 그럼 요거 조금 복잡한 유형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확인 9번 문제 있죠. 요 문제, 요 문제 지금 풀어보고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했죠.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버전 봅시다.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201쪽에 5번 한번 보세요. 201쪽에 5번.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6개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할 거야. 일단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2점을 선택하라 했고, 점이 총 6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6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맞니? 6 곱하기 5, 6명 중에 2명.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이 왔을 것 같고, 그 다음 2번째. 혹시나 직선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 직선이 직선 A, B라고 하나, 직선 BA라고 하나 서로 다 똑같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선분처럼. 그러면 얘는 뽑혔을 때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얘를 둘이 순서 바꿀 수 있는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한 게 이제 아까 그 예제 문제였는데 지금은 거기다 하나를 더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잘 봐. 여기다 이제 C를 한번 이어볼게. 그러면 직선 AB랑 직선 AB랑 생각해봐. 직선 BC랑 그거랑 또 직선 AC랑 얘네들 다 어때요? 다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직선이라고 하면 이 그냥 라인 선상에 걸쳐 있으면 어떤 2점을 잡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점 4개 있는 거. 이 점 4개는 이렇게 잡든 아니면 이렇게 잡든 아니면 이렇게 잡든 아니면 이렇게 잡든 아무튼 다 똑같은 게 나온다는 소리야. 즉 중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야. 중복해서. 그러면 그거를 제거해 줘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 위에서만 2개를 고르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위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총 몇 개? 4개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고 순서와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 하겠죠.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거를 빼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얘를 빼줘야 됩니다. 얘는 중복돼서 겹치는 거니까 빼줘야 됩니다. 됐을까요?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를 하나 해줄 거냐면 뒤에다가 요거 하나만 해줄게. 더하기 1. 자, 왜 더하기 1을 했냐면 봐봐. 그래, 여기서 이제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다 똑같은 게 나오지. 다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는 나오잖아. 하나. 이 선 하나는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빼버리잖아. 그러면 이 선 하나도 다 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하나를 딱 넣어주는 거야. 됐어요? 살짝 이제 좀 더 응용된 게 왔죠. 아까는 뺀 것도 없었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해준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빼주고 마지막에 하나 더해주고 있어요. 됐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넘겨보실까요? 넘겨서 이제 더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23쪽 한번 보세요. 23쪽이 된다. 204쪽. 204쪽에 23번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이번에는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 근데 나 2개 구해볼 거야. 삼각형도 구해볼 거고 직선도 한번 구해볼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직선부터 갑니다. 직선.
자,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하죠. A, B든 B, A든 이렇게 2개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래 2개 필요해? 그럼 7 곱하기 6 해줄게. 7개 중에 2개를 고를 거니까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나서 A, B를 고르나 B, A를 고르나 상관이 없죠. 직선은 방향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1로 일단 나누어 줍니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나눠주는 것까지 왔을까?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자, 얘가 요 라인 한번 볼게. 여기 민트색. 자, 이 민트색 라인을 보면 여기서는 A, C를 잡든 아니면 A, B를 잡든 아니면 A, D를 잡든 아니면 뭐 B, C를 잡든 뭐 B, D를 잡든 아니면 뭐 순서를 바꾸든 다 똑같은 직선이 나올 거 아니니, 그치? 직선이니까. 그래서 또 빼줄 거야. 어떻게 빼줄 거냐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다 똑같이 나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빼줄 거거든. 자, 빼면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빼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나요? 근데요, 아무튼 그래도 하나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는 나오니까 여기다 몇 개?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순서 정리 어떻게 한다고? 일단 전체에서 2개 고른다고. 7 곱하기 6하고 순서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눈다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 직선 있죠, 직선. 쭉 직선 구간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아무거나 어떤 걸 골라도 똑같은 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런 것들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줬습니다. 빼줬어요. 자, 근데 얘네들 다 빼주고 나니까 이 선 하나까지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마지막에 살려주려고 뒤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요 흐름을 잘 따라 보세요.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줬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이런 과정대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번 봅시다. 삼각형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 3개 필요하죠. 그러면 똑같이 7개 중에서 3개를 한번 이렇게 딱 뽑아볼게요. 그런데 3개를 뽑을 때 A, B, C로 뽑든 B, C, A로 뽑든 B, A, C로 뽑든 뭐 A, C, B로 뽑든 상관이 없죠. 하나도 다.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줄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나누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선을 한번 볼게요. 이 선이 항상 문제거든. 자, 만약에 내가 점을 골랐는데 이렇게 골랐어. 짠, 짠, 짠 이렇게 골랐다 쳐봅시다. 그러면 저 3개 이어서 삼각형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겠지, 그치? 얘는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절대 안 나오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절대 안 나오는 거는 이렇게 3 곱하기 아니라 미안. 점이 4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겠죠. 점이 4개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얘도 이제 절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BDC라 부르든 뭐 CBD라 부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전에 직선할 때 마지막에 하나를 더해줬던 거 기억나시나? 근데 이 직선 할 때 하나 더하는 거는 왜 더했었냐면 그래 그렇게 다 뺐어. 근데 그래도 하나는 나오잖아. 이래서 하나 더해줬거든. 근데 지금 봐봐. 지금은 이 선상에서 삼각형이 그래도 하나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겠죠. 그래도 하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더해줄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 35에서 4를 뺄 거니까 뭐 31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자, 아무튼 뭐 직각이든 뭐 삼각형이든 뭐든 간에 직선이든 삼각형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전체 점에서 직선이면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면 점 3개 픽하는 거야. 3개 따다닥 픽해. 한 다음에 얘네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뭔가로 나누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똑같은 게 아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직선이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얘를 다 빼고 나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는 나오지. 그래도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하나를 더해준 거고 삼각형은 그래도 하나조차도 없죠. 그래서 얘는 이에 더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별표 좀 꼭 쳐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왜 뭘 더하고 무엇을 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됐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앞에 와서 하나만 하고서 쉴게요. 자, 하나 앞에 그 200쪽 다시 한번 와보세요. 200페이지. 요거 밑에 8번 요거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4개 있죠. 근데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밑줄.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쭉 밑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요, 내가. 맨 왼쪽에다가. 근데 이 가운데 하고 요 A쪽은 이 맨 왼쪽이랑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요. 이런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이 D 있죠, D. 이 D쪽은 맨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색깔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다 했고 이웃하는 부분만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달라 했으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자, A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A는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노랑, 빨강, 파랑, 초록 넷 중에 하나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는 일단 네 가지로 시작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란색 걸로 다 쳐볼게. 그러면 B에 나올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빨강, 파랑, 초록밖에 없겠죠. 노랑은 이미 하나 뺏어갔으니까. 그럼 이쪽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 이제 좀 더 제약 조건이 있죠. A에서 칠한 거 안 돼요. 그렇죠? A 칠한 건 인접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B에서 칠한 것도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남은 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두 가지. 자, 마지막 D입니다. 이 마지막 D는 얘는 지금 일단은 그 노란색에서 칠한 거 안 되죠, 그렇죠? 2인접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니라 A에서 칠한 거 미안. A에서 칠한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칠한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안 되겠죠. 같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B에서 칠한 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B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웃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잘 봐. 여기서 두 가지지, 그치? 두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빨, 주, 노, 초 중에서 A에 빨간색을 칠하고 B에다 주황색 칠하고 C에다 노란색 칠했다 쳐볼게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이 될 수 있는 거는 D가 될 수 있는 거는 초록색 가능하죠. 비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봐봐. 빨강은 안 돼. 인접해 있으니까 노랑도 안 돼. 근데 주황은 돼요. 주황은 돼. 왜냐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D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올 수 있다. 두 가지. 됐을까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이제 곱해 주시면 답은 4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문제가 항상 이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을 사용 못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문제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얘는 뭐 그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하면 경우의 수 다 했습니다.